여러분, 혹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뒤에 숨겨진 어둠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수녀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주일간의 기록입니다. 신의 집에서 벌어진 피와 배신, 그리고 한 여인의 숨겨진 과거가 모든 것을 뒤바꾼 이야기 말이죠. 성 프란치스코 수녀원은 늘 고요했습니다. 도시 외곽 언덕 위에 자리한 이 작은 성당에는 6명의 수녀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마리아 수녀는 특별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다른 수녀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거든요. 마리아 자매, 오늘도 정원 정리를 하시는군요. 나이 지긋한 원장 수녀인 테레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마리아는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원장님. 하느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도 기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마리아의 손길을 거친 정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장미꽃들이 완벽하게 줄을 맞춰 피어 있었고, 잡초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깔끔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던 것은 그녀가 정원 가위를 다루는 솜씨였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날카로운 도구를 다뤄온 사람처럼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녀들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마리아는 늘 그랬듯이 묵묵히 식사를 준비했죠. 다른 수녀들이 수다를 떨 때도 그녀는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마리아 자매는 정말 신비로워. 여기 온 지 3년이 넘었는데도 과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젊은 수녀 안나가 속삭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죠.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때때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곤 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마리아는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읽고 있는 것은 성경이 아니었어요. 페이지 사이에 몰래 숨겨둔 신문 기사였죠.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조직범죄 일당 수계 김진태, 여전히 행방불명. 마리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녀들은 성당에 모여 기도를 드렸죠. 마리아도 다른 수녀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남들과 달랐어요. 하느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녀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기도를 마친 후 마리아는 홀로 성당에 남았습니다. 촛불 앞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묵상에 잠겼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른 수녀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깨어 있었죠. 그녀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은 유난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수녀원 전체를 진동시킬 정도였죠. 마리아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쿵, 쿵, 쿵. 수녀원 정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마리아는 즉시 긴장했죠. 그녀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도와주세요.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절망적인 남자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마리아는 재빨리 가운을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다른 수녀들도 소음에 깨어 하나둘 모여들었죠. 누구세요? 테레사 원장이 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마리아는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알아봤거든요. 김진태였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40대 남자였지만 지금은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왼쪽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들어오세요.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매. 테레사 원장이 놀라며 물었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부상자를 외면할 수는 없어요, 원장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마리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이 치고 있었어요. 왜 김진태가 여기에 왔을까요?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요? 김진태가 수녀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수녀님.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마리아를 처음 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의료실로 가시죠. 상처를 치료해 드릴게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수녀들은 모두 당황했지만 마리아의 침착한 모습에 안도했어요. 그녀는 능숙하게 응급처치 도구를 가져와 김진태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총상이었어요.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사냥 중의 실수로. 김진태가 거짓말을 했죠. 마리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상처를 치료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마치 총상 치료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이죠. 오늘 밤만 머물게 해주시면 내일 아침에 떠나겠습니다. 김진태가 말했어요. 테레사 원장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아는 김진태를 게스트룸으로 안내했죠. 복도를 걸으며 김진태가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이채경. 마리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마리아 수녀입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진태는 비웃었죠. 3년 전에 그 일을 잊었다고? 내가 우리를 배신한 그 밤을. 조용히 하세요. 마리아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수녀들이 들으면 안 돼요. 김진태는 게스트룸에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대화를 좀 해야겠어. 예전 이야기 말이야. 문이 닫히자 마리아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3년간 숨겨왔던 과거가 마침내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날 밤 수녀원에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김진태와 마리아였어요. 둘 다 창밖의 폭우를 바라보며 각자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평화로웠던 수녀원에 드디어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녀원 주변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정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는 느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언덕 아래 커피숍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준호였어요. 김진태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40대 초반의 남자였죠.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마리아는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녀원 뒤편 언덕에는 등산객으로 위장한 박창민이 있었어요. 20대 후반의 날렵한 체격을 가진 그는 쌍안경으로 수녀원을 감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수녀원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는 최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로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지만 그녀 역시 김진태의 부하였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수녀원을 포위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다른 수녀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죠. 마리아 자매, 어젯밤 손님은 어떠세요? 안나 수녀가 물었습니다.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아요. 곧 떠나실 거예요. 마리아가 대답했죠. 하지만 김진태는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테레사 원장을 찾아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원장님,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수녀원이 너무 평화롭고 좋아서 말입니다. 혹시 후원을 할 수 있을까 해서요. 테레사 원장은 기뻤습니다. 수녀원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정말이세요?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은인이시군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진태의 눈빛이 변했어요. 제가 가끔 이곳에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보안을 위해 제 직원들도 몇 명 데려와야겠지만요. 마리아는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진태가 수녀원을 은신처로 사용하려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건 테레사 원장이 망설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조용히 지낼 테니까요. 그리고 매달 상당한 후원금을 드릴 수 있어요. 김진태는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테레사 원장의 눈이 커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마리아는 김진태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원의 벤치에 앉아 대화했죠. 왜 여기 온 거야? 마리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니까. 김진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3년을 찾았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이채경이 아니야. 그래. 그럼 시험해 볼까? 김진태가 갑자기 마리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순간 마리아의 몸이 반응했어요.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김진태의 손목을 비틀었죠. 김진태가 아픔에 신음했습니다. 아직도 실력은 그대로구나. 김진태가 손목을 비비며 말했어요.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온화한 수녀 모습을 깨뜨렸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는 여전히 킬러야, 이채경. 그 순간 안나 수녀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안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안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리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더 날카롭고 위험해 보였어요. 저녁이 되자 김진태의 부하들이 하나둘 수녀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준호가 먼저 왔어요. 형님, 주변 정리는 끝났습니다. 그가 김진태에게 보고했죠. 좋아. 오늘 밤부터 여기가 우리 새 거점이야. 박창민과 채영이도 짐을 들고 수녀원에 들어왔습니다. 수녀들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말이죠. 원장님,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직원들입니다. 김진태가 설명했어요. 테레사 원장은 불안했지만 이미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다른 수녀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어요. 모두들 조심해야 해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안나가 물었죠. 마리아는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더 큰 위험이 닥칠 테니까요. 그냥 느낌이 좋지 않아요. 며칠간은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수녀들은 마리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직감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위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수녀원은 더 이상 평화로운 성역이 아니었어요. 늑대들이 양들 사이에 숨어든 것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김진태와 그의 부하들이 수녀원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자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아침 미사 시간에 박창민이 성당에서 담배를 피우려 했어요. 테레사 원장이 정중히 말렸죠. 여기는 성당입니다.
담배는, 아, 죄송해요. 박창민이 대충 대답하며 담배를 끄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앞으로 나섰어요. 성당에서는 금연입니다. 수녀님,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니에요? 박창민이 비웃으며 말했죠. 그 순간 마리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박창민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담배를 끄세요. 마리아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박창민은 어쩔 수 없이 담배를 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리아를 째려보며 중얼거렸죠. 뭔가 이상해, 저 수녀. 점심시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채영이가 부엌에서 수녀들의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있었거든요. 이거 맛있네요. 수녀님들 요리 실력이 좋으시네. 채영이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마리아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몫인데요. 에이, 이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우리가 후원금도 주는데 후원금을 주셨다고 해서 모든 게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채영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수녀가 참 독하시네. 마리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안나 수녀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간신히 자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채영이는 계속 도발했어요. 수녀님, 혹시 예전에 다른 일 하셨어요? 말투가 좀 거칠으시네. 마리아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안나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저녁 무렵 이준호가 수녀원의 여러 방을 둘러보며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가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그가 김진태에게 말했어요. 뭐가 안전해? 마리아가 갑자기 나타나 물었습니다. 이준호가 당황했어요. 아, 그냥 휴식하기에 좋은 곳을 찾고 있었어요. 휴식? 마리아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어요. 그냥 거실에서 쉬시면 되죠. 수녀님은 참 의심이 많으시네요. 이준호가 비꼬며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가방을 흘끗 봤어요. 가방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거든요. 무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밤이 되자 김진태가 마리아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원의 벤치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채경,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 이수녀 코스프레 말이야. 넌 태생이 킬러라고. 평생 그런 척 할 거야? 마리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변했어.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럼 증명해봐. 김진태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 부하들이 수녀들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기도만 할 거야? 무슨 뜻이야?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해야 할 일이 생겼어. 그런데 수녀들이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 마리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녀들에게는 손대지 마. 그럼 나와 협력해. 예전처럼. 절대 안 돼. 김진태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내 부하들이 뭘 할지 모르겠네. 그 순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김진태가 수녀들을 인질로 자신을 협박하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의 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감히 수녀들에게 손을 대봐. 그날이 내 마지막 날이 될 거야. 김진태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마리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거든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아는 이채경이야. 마리아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위장이 완전히 벗겨진 것이었죠. 그날 밤부터 수녀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진태와 그의 부하들은 더 이상 예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수녀원을 자신들의 아지트로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마리아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왔어요. 평화로운 수녀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수녀들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넷째 날 아침 수녀원에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김진태의 휴대폰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형님, 큰일 났어요. 경찰이 우리 아지트를 급습했어요. 뭐라고? 김진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당장 피해야 해요. 그리고 놈들이 형님 행방을 쫓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김진태는 즉시 부하들을 불렀어요. 이준호, 박창민, 채영이가 서둘러 모였죠. 계획이 바뀌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오래 머물러야 할 것 같아. 얼마나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마리아는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 김진태 일당이 수녀원을 완전히 점거하려는 것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김진태가 테레사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계획이 좀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일주일 정도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안상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겠어요. 테레사 원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신도들이 와야 하는데. 위험해요, 원장님. 김진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제가 받고 있는 위협 때문에 여러분까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위협이라니요? 사업상 원수들이 있어요. 그들이 저를 쫓고 있거든요. 마리아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떠나시는 게 좋겠네요. 수녀원의 위험을 끌어들일 수는 없으니까요. 김진태가 마리아를 노려봤어요. 수녀님, 그렇게 박정하게 나오시면 안 되죠. 박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김진태가 이준호에게 눈짓했습니다. 이준호가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권총이었습니다. 테레사 원장이 비명을 질렀죠. 아, 하느님. 조용히 하세요, 원장님. 김진태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우리는 그냥 안전한 곳에서 쉬고 싶을 뿐이에요. 마리아의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참았어요. 다른 수녀들의 안전 때문이었거든요. 무기는 치우세요. 마리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우세요? 이준호가 비웃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 걸로는. 이준호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마리아의 눈빛에서 전혀 두려움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박창민이 안나 수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수녀님, 젊은데 정말 결혼 안 할 거예요? 제발 그만두세요. 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왜 그래요? 그냥 친근하게 대화하는 건데. 박창민이 안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나타났어요. 손 떼세요. 수녀님도 질투나세요? 마리아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경고는 한 번만 해요. 박창민이 웃으며 다시 안나에게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박창민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박창민이 비명을 질렀어요. 다시 한번 수녀에게 손 떼면 그 손목이 아니라 목을 부러뜨릴 거예요. 마리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안나는 놀라서 마리아를 바라봤어요. 이런 모습의 마리아는 처음 봤거든요. 김진태가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박창민이 바닥에 쓰러져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뭔 일이야? 이 여자가 내 손목을. 박창민이 신음했습니다.
김진태가 마리아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죠. 이제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김진태가 물었습니다. 수녀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어. 마리아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가득했어요. 그럼 대신 뭘 해줄 건데? 마리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내가 너희들과 협력하는 대신 수녀들에게는 절대 해를 끼치지 마. 김진태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거래야. 그날 밤 마리아는 수녀복을 벗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3년간 봉인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었죠. 이채경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5째 날 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수녀였지만 그녀의 눈빛과 행동에서는 과거의 이채경이 느껴졌어요. 새벽 미사 시간에 김진태가 마리아에게 접근했습니다. 오늘 밤에 일이 있어. 준비해. 무슨 일? 옛날처럼. 타겟 제거. 마리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람을 죽이라는 거야? 우리를 배신한 놈이 있어. 그놈 때문에 경찰이 우리를 쫓는 거야. 난 더 이상 그런 일 안 해. 김진태가 채영희에게 눈짓했습니다. 채영희가 재빨리 안나 수녀 뒤로 다가가 칼을 모게 됐어요. 아! 안나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선택해, 이채경. 김진태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수녀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걸 보든지. 마리아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려 했지만 안나의 안전 때문에 참았어요. 알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수녀들에게는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여기서 나간다. 좋아. 약속하지. 하지만 김진태의 눈빛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어요. 마리아도 그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마리아는 다른 수녀들을 모았습니다. 모두들 들어보세요. 며칠간 위험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마리아? 테레사 원장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들과 단둘이 있지 마세요. 그럼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나가 말했어요. 지금은 안 돼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수녀들은 마리아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들은 마리아를 믿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김진태가 마리아에게 권총을 건네줬어요. 옛날에 쓰던 거야. 기억나지? 마리아는 권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킬러였는지 말이죠. 타겟은 김수혁이야. 우리 조직을 경찰에 밀고 한 놈이지. 김수혁? 마리아가 놀랐어요. 김수혁은 조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놈 아나? 아니야. 그냥 이름이 익숙해서. 사실 김수혁은 마리아가 조직을 떠날 때 도움을 준 사람이었어요. 그녀에게는 은인과 같은 존재였죠. 내일 밤 10시에 시내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어. 내가 가서 처리해. 혼자? 이준호가 따라갈 거야. 감시용으로. 마리아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김수혁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 거부하면 수녀들이 위험했거든요. 그날 밤 마리아는 홀로 정원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모두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테레사 원장이었습니다. 마리아, 무슨 일이에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마리아는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원장님, 만약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만약 제가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요. 테레사 원장이 마리아의 손을 잡았어요. 마리아, 과거가 뭐든 상관없어요. 지금의 당신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3년간 우리와 함께 하느님을 섬겼잖아요.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수녀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저녁 마리아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권총을 가슴에 품었어요. 3년 만에 이채경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준비됐나? 김진태가 물었습니다. 됐어.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김수혁을 죽이는 대신 그와 함께 김진태를 상대할 방법을 찾을 생각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6째 날 밤 마리아는 이준호와 함께 시내 호텔로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김진태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김수혁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로 예전에 조직에서 김진태의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죠. 이채경, 정말 너야? 김수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마리아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준호는 로비에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김수혁을 호텔 카페로 이끌었어요. 내가 수녀가 됐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설마 진짜일 줄은. 왜 조직을 경찰에 밀고 했어요? 마리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수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진태가 보낸 거구나. 대답해 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김진태가 하는 짓들을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이고 있었거든.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수혁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정보를 준 거죠? 그래. 그리고 너에게도 말하고 싶었어. 함께 조직을 떠나자고. 하지만 전 이미 떠났잖아요. 맞아. 너는 현명했어. 마리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어요. 김진태가 저를 보내서 당신을 죽이라고 했어요. 김수혁이 긴장했습니다. 그럼 지금.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은 제가 조직을 떠날 때 도와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함께 김진태를 막아요.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이 위험해요. 김수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계획이 필요해.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이준호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없었죠. 김진태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의심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졌어. 무슨 뜻이에요? 이준호와 박창민, 채영이. 셋 다 김진태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아. 특히 박창민은 김진태를 배신할 기회만 엿보고 있어. 마리아는 이 정보를 머릿속에 새겨두었어요. 부하들 사이의 분열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연락하죠? 내가 수녀원 근처에 있을게. 신호를 보내면 들어갈 수 있어. 1시간 후 마리아는 이준호와 함께 수녀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진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처리했어요. 마리아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증거는? 마리아는 김수혁의 시계를 꺼내 보여줬어요. 김수혁이 미리 준 것이었죠. 잘했어. 김진태가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뭔가 이상해요. 뭐가? 총소리도 안 들렸고 너무 조용했어요. 김진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채경, 정말로 죽였나? 의심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차갑게 반문했어요. 바로 그때 마리아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부하들 사이의 의심을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이준호,
왜 저를 의심해요? 혹시 당신이 김진태를 배신할 계획이라서 다른 사람도 의심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준호가 발끈했습니다. 아니면 박창민과 손을 잡고 뭔가 꾸미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준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김진태는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말이 그의 피해망상을 자극했거든요. 이준호, 내가 정말. 형님, 저를 믿지 못하세요? 상황이 혼란스러워지자 박창민과 채영이도 끼어들었어요. 뭔 일이에요? 박창민이 물었습니다. 이준호가 우리를 배신하려는 것 같아. 김진태가 말했어요. 에이, 설마요. 채영이가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도 의심스러웠어요. 마리아는 이 틈을 타서 더욱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사실 이준호가 어제 경찰에 전화하는 걸 봤어요. 거짓말이야. 이준호가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진태가 권총을 꺼내 이준호에게 겨눴습니다. 내가 우리를 판 거야? 형님, 정말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마리아가 움직였어요. 번개같이 김진태의 손목을 쳐서 권총을 떨어뜨렸죠. 동시에 창문을 통해 김수혁이 수녀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찰이다. 김수혁이 외쳤어요. 실제로는 거짓말이었지만 김진태 일당은 패닉에 빠졌어요. 서로를 의심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자 완전히 혼란에 빠진 것이었죠. 마리아와 김수혁의 계획이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수녀원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아와 김수혁 대 김진태 일당의 싸움이었죠. 하지만 이는 단순한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심리전과 전략이 결합된 복잡한 대결이었어요. 이채경, 내가 우리를 배신한 거였구나. 김진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마리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수녀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 혼란 속에서 이준호는 여전히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박창민은 기회를 보고 있었고 채영이는 어떻게 행동할지 망설이고 있었죠. 마리아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3년의 평화로운 시간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전략적 사고가 되살아났거든요. 박창민, 마리아가 갑자기 그를 불렀어요. 김진태가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뭐라고? 박창민이 놀라며 김진태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 들었어요. 김진태가 이준호에게 말하는 걸. 박창민을 경찰에게 넘기겠다고. 이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상황에서는 충분히 믿을 만했어요. 형님, 정말이에요? 박창민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진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소리 듣지 마. 김진태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김수혁이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내가 조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들 알고 있어. 위험해지면 언제든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말이야. 채영이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김진태 일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모두 조용히 해. 김진태가 다시 권총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리아가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서였죠. 바로 그 순간 마리아가 움직였습니다. 3년간 봉인했던 실력이 완전히 되살아났어요. 그녀는 김진태에게 달려들어 권총을 빼앗았죠. 동작은 너무나 빨라서 아무도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끝났어, 김진태. 마리아가 권총을 김진태에게 겨누며 말했어요. 하지만 김진태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채경, 내가 날 죽이면 수녀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무슨 뜻이야?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발송되는 메시지가 있어. 내 다른 부하들에게 가는 거지. 그럼 그들이 이 수녀원을 찾아올 거야. 마리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진태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김수혁이 나섰습니다. 김진태, 그런 시스템 따위 없다는 거 나도 알아. 내가 그렇게 치밀한 놈이 아니잖아. 확신해? 김진태가 비웃었어요. 확신해. 김수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요. 수녀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좋아. 그럼 다른 방법을 쓰자. 마리아는 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박창민, 최영희. 그녀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지금 김진태를 경찰에 신고하면 여러분은 증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뭐? 박창민이 놀랐어요. 김수혁이 이미 경찰과 협력하고 있어요. 김진태를 잡는 대신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예요. 이는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즉석에서 만든 계획이었지만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최영희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형님, 죄송해요. 박창민도 고민 끝에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상황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죠. 김진태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부하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끝났다, 김진태. 마리아가 최종적으로 선언했습니다. 1시간 후 정말로 경찰이 수녀원에 도착했어요. 김수혁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죠. 김진태와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었고 박창민과 최영희는 증인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수녀원의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아는 모든 수녀들을 모았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이었죠. 여러분께 고백할 일이 있어요. 테레사 원장과 다른 수녀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이채경이에요. 그리고 수녀가 되기 전에 나쁜 일들을 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킬러였던 과거, 조직을 떠난 이유, 그리고 어떻게 수녀원에 오게 되었는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진정한 용서와 구원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수녀들은 놀랐지만 아무도 마리아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테레사 원장이 마리아의 손을 잡았죠. 마리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를 구해줬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진정으로 변했어요. 안나가 덧붙였습니다.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것이었죠. 그날 저녁 마리아는 다시 정원에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회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어요. 하느님,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혁이 수녀원을 떠나기 전에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정말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네. 이곳이 제 집이에요. 후회 안 해? 예전 실력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마리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 이미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김수혁은 마리아의 평화로운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수녀원은 다시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정원을 가꾸고 기도하고 다른 수녀들을 돌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하고 있었죠. 진정한 참회와 용서를 경험한 마리아에게 과거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 경험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녀원의 평화는 이전보다 더욱 깊고 진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폭풍을 겪고 난 후의 고요함처럼 말이죠. 마리아 수녀는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은 것이었죠. 참회의 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온 것처럼 말이에요.